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관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그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뭐 안정된 것도 또 그 상승의 주요한 이유가 됐죠. 반면에 이제 그 안에서 보면 금융, 제약,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기술, 테마 뭐 이쪽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38%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0.98%, S&P 500도 0.67%, 러셀 2000도 0.36% 이렇게 올랐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6%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출발할 때 거의 0.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초반에 잠깐 매도했었던 그 연기금이 바로 이제 그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도 매수에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폭을 이렇게 늘려나가기는 했지만 끝에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끝에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3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5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73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39.05포인트 어제보다 0.71%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으로 출발한 후에 그 요새 이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계속 지키고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이런 패턴이 오늘도 또 코스닥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되면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좀 길게 뻗지를 못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종가 부분에서는 결국은 보합권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9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310억을 팔았고 개인이 70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9.59, 749.59. 어제보다 0.01% 하락. 그러니까 뭐 보합이죠.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불안하지만 양 시장이 모두 그 재차 상승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됐어요. 마련하는 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경우 오늘 음봉 나왔지만 그래도 잘 구성된 거다. 근데 이제 위쪽 꼬리 달리는 음봉이 조금 이제 깨름칙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관성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2원 80전 어제보다 조금 1,452원 80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을 주체별 움직임으로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외국인 409억, 기관은 1,533억. 오늘도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577억 샀습니다. 반면에 그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87억 샀는데 기관은 44억 팔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인데 외국인 75억, 기관 105억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44억을 샀고 기관은 48억을 팔았습니다. 현대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외국인 355억, 기관 137억.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57억, 12억. 기아는 외국인은 204억을 팔고 기관은 41억을 사고 그랬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189억, 기관은 56억 이렇게 샀습니다. KB금융은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고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은 120억을 샀고
기관은 109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145억, 기관이 506억, 에코프로는 외국인 22억, 기관 17억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21억 팔았는데 기관이 44억을 샀어요. HLB는 외국인 37억 사고, 기관은 20억 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이 852억을 샀고 기관이 79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우선 양자 컴퓨팅 이거 이제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아 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리 잡아 간다. 어쨌든 간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아직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슈로서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UAM 이런 거, 이거는 정부가 2025년까지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드론 이런 것들이 상업용,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군사용으로도 상당히 핫한 그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입니다. 이건 대왕고래 때문에 좀 그 대왕고래 때문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이 전통 에너지, 소위 말하는 석유나 LNG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피팅 관련된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빼놓을 수 없는, 섹터죠. 빼놓을 수 없는, 섹터여서. 그러니까 조선은 이렇게 서둘지만 않고 매매원칙만 지키면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것도, 점차적으로, 주요 섹터로 자꾸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이런 쪽도 그동안에 조금 쉬었죠. 이거는 이제 실적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 원칙상 좀 재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섹터별로도 순환을 하고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섹터 안에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도 등락을 막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하루는 이게 오르고 하루는 이게 오르고 이런 이슈 따라서 그러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서 화요일이라 집중 분석을 하는 날인데 오늘 6시에 조선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사가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들어가서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면 조선업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데도 미국 시장은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이제 수입 철강, 미국으로 보면 수입 철강, 우리가 수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수입 철강에 비해서 이제 미국 철강이 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 때리고 알루미늄 15인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고루 25%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에 철강에 25%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미국 철강보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철강을 보호하는 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이 철강이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요한 수출품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5% 관세를 맞느니 이게 쿼터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쿼터제로. 그래서 우리는 뭐 관세가 아니라 얼마까지 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몇 프로 전체의 몇 프로까지 이렇게 이제 쿼터로 바꿔서 관세를 안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뭐 예외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우리 철강업계가 조금 큰일 났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뭐 큰일 난 게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이제 발등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 강력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쪽이 좀 이렇게 올랐던 요쪽은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매매할 때 박자 제대로 안 맞으면 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사면 꼭 빠진다. 이런 푸념이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연기금이 쉬지 않고 안전판 역할을 해주니까 수급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이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자꾸 뱅뱅 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시장에서 받아주는 그 이슈별 섹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오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개별 재료를 가지고 하루 반짝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종목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찬찬히 보면 시장에서 받아주는 그런 섹터들이 이렇게 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적을 수반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미래의 꿈을 사는 건지 그런 거에 차이는 있어요.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은 섹터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이건 꿈을 사는 거다.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근데 뭐, 그거를 실적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시장이 주요 이슈로 선정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섹터는 이미 시장 안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시장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 답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줬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뭐 양자 컴퓨팅서부터 AI 소프트, 로봇, 뭐 유리기판, 조선, 전력설비, 바이오, 뭐 자율주행, 드론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이제 있잖아요. 제가 자주 정리해 드리는 거.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개별 종목성 이슈로 막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과거 장이 좋았을 때처럼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상승해서 나가지는 못하고 이게 올랐다 또 쉬었다가 당겨 올랐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백만금이 스쿨에서 관심 종목으로 한 것 중에는 뭐 지금 뭐 끊이지 않고 올라가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하고 겁이 날 정도인 종목들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뭐 매매 원칙상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게 무너지기 전에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섹터들이 이렇게 서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사면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진짜 물리기 딱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슈가 뭐냐. 이 종목, 이 이슈를 움직이는 거의 테마가 뭐냐. 이게 강력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섹터냐. 이것들은 이제 보통 그 매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해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렇게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은 매매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올랐다고 산다 이게 아니라 매매 원칙상 10일 2평이 우상향으로 돌면서 5일 2평이 11 2평 위에 있고 일봉이 그 위에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을 나가는 거.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냥 희망 섹터. 실적은 아직 아니지만
향후에 진짜 이거는 인류의 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 원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급하게 오르잖아요. 급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10일 이평이 꺾이기 전이라도 5일 이평을 뚫고 일봉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도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같은 이슈를 갖고 움직이지만 이 두 개의 성격적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걸 기준으로 들락날락해서 그 조그만 수익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같은 종목을 갖고 매매를 했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전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 원칙이라는 걸 적용할 때는 그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적용하는데 자꾸 자기 그 감정을 개입하면은 그건 잘못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그냥 감정이입 없이 매매 원칙대로 매도하고 매매 원칙대로 매수하고 이렇게 하셔야 그 매매 원칙대로 매매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키시기 바라요. 그걸 안 지키면 매매 원칙도 잘 알고 계시고 주요 이슈도 잘 알고 계시고 주요 관심 종목도 잘 알고 계신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원칙대로 안 하니까. 다 알고 계신데 원칙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고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그걸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골치만 아픈 거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